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의 문제점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자료이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건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80%, 생산성은 50%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심각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기술력이 80%다. 이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이냐, 여기 보면 글로벌 탑 대비 주요 기술 수준이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이다. 근데 어떤 분야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 기술, 그 산업을 또는 그 공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이 없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산업, 이 건설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이 건설산업의 각각의 공종이라고 하면 이제 작업들 얘기하거든요. 건축, 설비, 기계, 전기, 토목,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공종이라고 하는데, 그 공종별로 필요한 핵심 기술,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기술 하게 되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분야 같은 경우는 기업 경쟁력이 높다. 누적 수주의 58%, 우리가 수주하고 있는 그 공사의 한 60% 정도는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높다. 이게 수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가 투자라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그 단위 공사회에 대한 계약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수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많은 금액들이 이제 브랜드 분야일 텐데, 이게 수주 경쟁력, 수주 금액을 가지고 기업 경쟁이 높다. 글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손익이라고 하는 측면,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수주 금액 가지고 기업 경쟁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첨단 인프라 초고층 빌딩의 주요 기술은 70%에서 80%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우리 기술력이 있습니다. 우리 설계회사들이 인프라는 이제는 그 선진 국가에 뒤처지지 않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스스로들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우리가 수주하는 인프라,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 설계 측면에서 선진국의 어떤 그런 설계 기술을 우리가 가질 필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들의 엔지니어링 능력도 이제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의 어떤 그런 기술력, 이거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첨단 인프라라고 해 있고, 초고층 빌딩, 초고층 빌딩은 좀 다른 분야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70%에서 80% 수준이다. 예, 상당히 우리의 수준이 참담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자동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도 매우 저조한 경우다.
이게 민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 R&D는 연구개발 그 비용이거든요. 0.2%밖에 매출액 대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수요가 있고 일거리가 보이면 민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건설의 크기를 만들어 주고 그 크기를 먹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ICT나 이런 정보기술,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민간이 그걸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거지. 재래식으로 계속 공사 발주를 하는데 민간이 거기다 첨단 기술을 넣는다? 연구개발비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그런 먹거리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주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정별로 보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지나친 시공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설계, CM/PM 역량은 극히 취약하다. 이게 바로 기술력이거든요. 설계는 순서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원천 설계 능력이 없으면 사실 가능한 시장이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시공편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EPC거든요. EP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가 엔지니어링, P가 프로큐먼트, C가 컨스트럭션이에요. 근데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EPC를 수주해요. 그러니까 시공편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 같고 EPC를 해서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다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C만 한다. 근데 C라고 하는 거는 C 이제 그 시공이죠.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하고 프로큐먼트에 목을 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속된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줄을 재고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쪽을 이제 좀 고민 많이 해야 된다. 이제가 아니라 뭐 좀 늦었죠. 특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기술 하는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 얘기고 실질적으로요. 그거 진짜 뼈나는 노력 투자가 R&D 투자가 진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그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플, 삼성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특허 싸움이거든요. 그런 건데 건설의 그 핵심 기술, 특허 걸려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게 바로 이제 설계 쪽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설계업체들의 그러한 영세성 이런 수준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뭐 인프라는 좀 해요. 하지만 플랜트와 같은 그러한 정말 특허 기술이 필요한 이런 쪽에 우리가 과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세계건설 시장에 내놔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 설계를.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CM이나 PM 이게 PM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게 숙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쪽을 좀 해 가야 되거든요. 시공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이에요. 관리 전문성.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컨설팅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CMPM이. 우리나라는 아예 건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건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고민 많이 해서 이거는 시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들이 CMPM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또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건 뭐 그래서 매출 점유율 보면 설계는 세계건설 시장의 먹거리 중에서 1.8%, 시공은 7.3% 이렇게 먹고 있다. 상대적으로 설계 분야가 적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기술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PPP 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PPP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과,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해서 하는 그런 건설 사업을 우리 PPP라고 하고 있는데, 이 PPP 사업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이거 시공자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시공자가 됐건 또는 사업 시행자가 됐건 간에. 근데 이 금융주선 역량이 미흡하다. 사실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수익성, 이걸 이제 사업 타당성, 이 사업이 과연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수익성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 수익성이 좋으면 당연히 은행들은 돈 빌려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문제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러한 그 조건들을 원하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보고 금융을 주선해주는, 돈을 넣어주는.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은행들, 제 생각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은행들이 자기들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안 그러잖아요. 돈 벌 때 항상 담보, 안전빵으로. 담보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의 리스크 관리. 대표적으로 계약 관리.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이런 그 리스크 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 보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 키우든지 아니면 전문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 시장인 시공 분야도 생산성이 50%다. 야, 이거는 극복이 되나? 5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극복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 이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들의 출처들이 없어요. 출처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의인데,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해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사람의 생산성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1시간 일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이냐. 사실은 이제 돈 단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물량 단위로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걸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한 건데 사실 아주 정확하게는 맞지 않죠. 왜냐면 저가 투자를 한 기업도 있을 거고 고가 투자한 기업. 고가 투자한 기업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투입해서도 노동 생산성이 이제 높게 나올 테고, 저가 투자한
기업들은 낮게 나올 거고 이럴 건데, 기본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안 나가요. 못 나갑니다. 비싸서. 그 쓰는 게 뭐냐면 뭐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친구들 쓰고 있거든요. 그들의 노동 생산성이 50% 수준이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만약 50%라면 이거 극복이 될까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나,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영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와 기계도 ICT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 생산성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 영국 같은 경우는 30%의 생산성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맞다고 치더라도 이거 좀 극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건설 기술과 관련된 우리의 현황이다, 문제점이다. 참 암담합니다. 이거는 진짜 아주 특단의 어떤 그런 대책, 진짜 긴장하고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산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업체들은 직접 시공을 기피하고 전부 외주를 주고 있다. 사실 현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 원청업체 직접 시공 그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래야 그 시공 전문성이라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건 시공에 대한 이야기죠. 엔지니어링이나 프로큐먼트, 설계 기술이나 그 설비, 제작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국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 비율을 비교해 봤는데, 미국은 직접 시공 비율이 20에서 50%, 독일은 50에서 80%, 오, 80%까지 가네요. 근데 한국은 없거나 많아봐야 10%. 이거는 정말 그 시공 능력을 밑에 하도급, 제하도급, 시공 참여자 이런 쪽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 단계별로 또 돈이 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 질서가 이게 부실기업하고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다. 페이퍼 컴퍼니가 엄청 많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수가 한 6만 개 정도 되고요. 이 한 종업체가 12,000개, 우리 전문업체가 한 5만 개, 이게 한 6만 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가 약 한 15%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만 개. 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뭐냐면 그냥 회사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이름만 있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뭐 없애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운찰제예요. 정부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맞추는 업체가 따가는 거니까, 이게 진짜 운이죠, 운.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얘기로 어떤 업체 가봤더니 그 영업 담당 직원 하는 얘기가, 이게 어떤 그 공사에 입사를 할 때요, 점쟁이한테 간다 그럽니다, 점쟁이. 참나, 이건 제도적으로요, 이건 없애죠. 운찰제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운으로 공사를 따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뭐 페이퍼 컴퍼니 없애겠다, 이거 전부 다 이건 그냥 말뿐인 공연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비정규직이다. 건설에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그래서 고용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그 원청업체들이 직접 시공 비율을 좀 높이면 약간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년층 청년들이 건설 쪽 취업을 기피한다. 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건 전체 인구 구조를 보면 뭐 고령화 될 수밖에 없죠. 이걸 피할 수는 없죠.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건설 쪽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근데 왜 안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대우의 문제예요. 돈 많이 주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나온 친구하고 고등학교 나온 친구는 영원히 다른 신분을 갖는다. 영원히는 아니겠죠. 예. 이게요, 우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기능인으로 출발하게 되면 일단 대우가 틀려져요. 월급 받는 게 틀려요. 내가 최고 기능인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월급이나 대우는 항상 그 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대학 나온 친구들, 아니면 기술자 갖고 있는 친구들, 또 박사 최고잖아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자격 요건을 따지는 그 관련 법령들을 봐도 뭐 최소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 기술사를 소유한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러니 기술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우받는 거는 밑에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 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그냥 일반 기술자, 그다음 기능. 그 기능 인력이 되려고 그러면 뭐 10년, 20년 노력해가지고 실력이 있어도 10년, 20년간의 경험을 또 막 맞춰야 되고, 이렇게 계층화된 사회에서 누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뭐 국회의원들부터 더 많이 주고, 대통령부터 더 많이 주고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 우대인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다 전부 다 나눠놓고 계층화 시켜놓고, 그리고는 청년들이 안 온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숙련 인력 부족이 청년층 취업 기피다. 청년층이 기피 안 하게 만들어 주면 돼요. 이것도 참 답답한데,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대기업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고 있고요. 중소기업 들어가는데 좀 기능직이잖아요. 그 대우를 해주냐고. 그러니까 또 거기 나와서 또 뭐 다른 거, 참 답답합니다. 예. 숙련 인력 수급 전망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이거 진짜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반 제도 자체, 인식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그런데 이건 뭐 또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이 보는 거, 기술 없다. 우리 업체들 기술력이 없다. 생산자 향상에는 무관심하다. 그 다음에 저는 부패해 있다. 이게 참 답답하네.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다. 건설 일자리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건 뭐 국민인식이니까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건설 업 또는 건설 회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관련 그 조직들, 국토교통부도 사랑받아야 돼요. 업체도 사랑받고. 그래서 영국처럼 뭐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건설 환경을 모두가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고,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